안녕하세요. 시애틀 남자입니다. 제가 새로이 AI의 이론을 기초부터 배우는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 AI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미숙한 점도 많겠지만 잘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주로 그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나 공학 쪽에 있는 분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쪽이나 공학 쪽에 있지 않으신 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막 AI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AI의 간단한 배경 지식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면 첫째로 AI를 왜 쓰는가? 그러면 왜 AI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AI가 쓰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 같은 그런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하고 고양이의 사진이 여러 개 주어졌을 때 이 AI가 사진이 주어지면 이게 강아지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그걸 구분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AI가 과연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 인식 등등 여러 분야에 현재 AI가 이용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알파고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런 개나 고양이의 그림을 인식하는 그런 AI를 생각하게 되면 이 감이 잘 안 오죠. 어떻게 AI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제일 기본이 되는 이론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가지고 AI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병원에서 그죠? 혹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과연 이 혹이 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혹의 사진을 찍고 크기를 재고 부위를 어디에 혹이 났는지를 보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게 악성인지 아니면 괜찮은 혹인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혹을 암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식이 정해져 있다면, 공식이 뭐 크기가 3cm 이상이고 어느 부위고 얼마나 오래됐고 환자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암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다면 사실 AI가 필요 없습니다. 그 공식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바로 암인지 아닌지 나오기 때문이죠. 그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100%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AI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변수가 많은 경우에 이 우리가 공식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계산해낼 수 없을 때 이제 AI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변수가 많은 실제 AI가 적용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필요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예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AI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풋이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이렇게 1이 들어왔을 때는 2가 나오고, 2가 들어왔을 때는 4가 나오고, 3이 들어왔을 때는 6이 나오고, 4가 들어왔을 때는 8이 나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y는 2x가 답이죠. 그래서 먼저 AI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I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러닝이라고 하죠. 이 AI가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러닝 데이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1이 들어갔을 때 2가 나오고, 2가 들어갔을 때 4가 나오고, 3이 들어갔을 때 6이 나오고, 4가 들어갔을 때 8이 나왔다. 러닝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이 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나름대로 이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공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실제 문제를 주게 되면 5라는 값을 주게 되면 아마 10과 근사한 값을 내게 되겠죠. 그게 이제 AI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식을 구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공식을 알면 사실 AI가 필요가 없습니다. AI보다 더 정확하게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을 때 아까처럼 뭐 고양이와 개의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이게 고양이다 개다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공식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는 AI가 아주 근사값을 찾아내는 공식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해서 어떻게 AI가 y equal to x라는 공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디테일한 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AI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I의 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방금 전에 본 예제와 같이 예제에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고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고 이거는 저희들이 벌써 알고 있는 데이터셋을 주는 거죠. 이건 확실하게 답이 있는 데이터셋을 준 다음에 AI가 학습을 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이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죠. 그런 반면에 unsupervised learning이란 건 저희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그룹을 짓는다든지 특이한 점을 찾아내도록 하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예를 들면 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공식을 구한다면 그 공식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 집값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크기가 이만할 때는 가격이 이제 요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을 구하는 것이 이제 AI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값이 벌써 있는 이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크기가 들어오면 그 크기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supervised learning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regression이라고 계속되는 값을 구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여기일 때 값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크기가 또 다른 값일 때 가격은 얼마인가? 한 값이 주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답이 있고 또 다른 값이 주어지면 또 다른 값이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아웃풋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값이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upervised learning에서 또 다른 것은 뭐냐면 classifi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lassification의 example인데 튜머가 이게 캔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했죠. 만약에 그 튜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 환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경우에는 튜머가 캔슬이 아니다고 이 경우에는 튜머가 캔슬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풋이 그 튜머의 크기하고 환자의 나이가 주어졌을 때 이 환자가 지금 캔슬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경우에는 yes, no로 대답이 가능하죠. 그렇게 yes, no로 대답이 가능한 경우는 classification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아웃풋이 regression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classification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I가 하는 일이 공식을 구하는데 어떤 공식을 구하냐면 이 두 개를 분리해 주는 이 바운더리를 구해내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환자의 튜머의 크기하고 그 나이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튜머가 캔슬이 아니다. 아니면 크기하고 나이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 값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튜머는 캔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AI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AI가 학습을 하는 방법에는 supervised learning이 있고 unsupervised learning이 있다. 그 다음에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regression이 있고 classification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regression 같은 경우에는 값이 계속해서 변하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classification의 경우에는 인풋에 따라서 yes, no나 두 가지나 세 가지나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걸 classification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unsupervised learning에 관한 example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데이터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빨간색 점들이 다 데이터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AI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데이터들을 서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이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옳고 그름이나 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룹을 지어서 그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돼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아마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AI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이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게 되는가에 대한 이론을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벌써 제공하는 그런 API를 써서 어, 이 AI나 딥러닝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AI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어, 구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나마 이해하는 것도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된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가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